마케코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의 올해 2월 CPI가 6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중국의 국가통계국은 2월 CPI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7% 상승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 0.3% 상승을 웃돈 수치입니다. 이 중국의 CPI가 지난해 8월 이후에 6개월 만에 상승 추세를 보이게 된 것인데요. 신선 채소나 돼지고기, 수산물 그리고 신선 과일 가격 순으로 일단 올랐습니다. 국가통계국의 둥리쥐 수석 통계학자는 상승 배경에 올해 춘제 연휴 기간에 이 수요 증가가 있었다라고 분석했는데요. 이 춘제 8일간 연휴 기간 동안 관광 수입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 7.7% 증가했습니다. 앞서서 지난 1월 CPI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0.8% 하락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중국이 기업들의 임금이나 투자 삭감으로 인해서 소비 침체에 빠진 것으로 보고 수요는 떨어지고 가격은 낮아지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월에 다시 한번 CPI가 반등을 주게 되면서 이러한 우려들은 약간 불식됐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초기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신약으로 주목받고 있었던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의 도나네밥이 승인이 연기가 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FDA가 도나네밥의 승인 결정을 연기하고 안전성과 효능을 논의하는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예정인데요. 이 자문위원회 회의가 언제 열릴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개최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나네밥의 승인 결정도 그만큼 뒤로 밀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도나네밥은 치매의 원인으로 알려진 뇌신경세포의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의 응집을 억제하는 약입니다. 알츠하이머병 초기 환자 1,736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 시험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위약보다 인지력 저하를 35%나 늦추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으로 뇌부종과 출혈도 있었는데요. 임상시험 과정에서 3명이 사망했고 임상시험 참여 환자 가운데 3.7%에서 뇌부종과 미세출혈 같이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달 중에 승인을 받을 것으로 일라이 릴리 측에서는 기대를 했었는데 FDA가 이렇게 결정하게 되면서 당혹감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치매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또 도나네밥과 관련된 이슈에 움직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 치료제 관련 종목들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메디프론이라든지 피플바이오 보통 이 두 종목이 가장 대장주로 움직이거나 그 외에도 아이큐어 같은 종목들도 치매 치료제 관련 종목으로 묶인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철강 소식 보겠습니다. 국내 철강업계가 중국과 일본 등에서 싼값에 수입되고 있는 열연 강판에 대해서 반덤핑 제소를 검토하는 등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열연 강판을 직접 생산하는 대형 철강사들은 저가 수입 강판이 시장의 질서를 교란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일단 철강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양대고로 운영 철강사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중국산과 일본산 이 수입 열연 강판에 대해서 덤핑 조사를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자국의 건설 경기 침체로 소화되지 못한 철강재들을 저렴한 가격에 한국에 밀어내고 엔저리 등에 업고 가격을 낮춘 일본산 제품들도 속속 수입되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철강업계의 입장인데요. 일단 열연 강판을 보시면 그 자체로 사용이 되기도 하지만 후공장을 통해서 산업 전반에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이 관련해서 현대제철과는 약간 또 중소제강사들은 느낌이 다릅니다. 동국제강이나 세아제강, KG스틸 같은 중견제강사들은 열연 강판 가격이 오르면 원가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며 반덤핑 제소에 오히려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 중견제강사들 사이에서는 지난해 열연 강판 수입 증가는 태풍 흰남노 피해로 포스코가 제품의 생산을 줄였기 때문이라면서 대형 철강사들의 가격 인상 때문이 아니냐라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철강업체들도 반덤핑 제소와 관련돼서 약간씩 입장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대형 철강사인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제철 함께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견제강사 쪽으로는 동국제강, 세아제강, KG스틸까지 또 같이 체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금 가격 체크해 보실 텐데요. 이 금 가격이 사상 최고까지 오르면서 실물금을 사들이는 투자자들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은행에서 팔려나간 골드바가 66억 1,922만 원어치에 달했는데요. 월간 기준으로는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금 가격은 최근에 글로벌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신흥국 중앙은행의 금 매수세에 힘입으면서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올랐는데요. 1kg짜리 금 현물 가격이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전거래일보다 0.64% 정도 내린 1g당 9만 원을 지금 돌파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은 다소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금리가 낮게 유지되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중국이나 인도 중앙은행들이 줄이고 금에 대한 보유량을 꾸준히 늘린 것도 최근에 금 가격에 대한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엘컴텍이라든지 IT스엔 금 가격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좀 들썩이는 흐름이었는데요. 오늘 장도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지 같이 살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로 구축하는 8.6세대 IT OLED 라인 투자를 본격화합니다. 지난 8일 이 충남 아산 캠퍼스에서 8.6세대 IT OLED 라인의 구축 작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A6 라인 설비 환입식을 열었다고 밝혔는데요. A6 라인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기존 L8 라인을 개조해서 구축하는 8.6세대 IT 전용 OLED 라인입니다. 삼성의 6번째 OLED 라인이고요. 이 완공 시 전 세계 OLED 라인들 가운데 가장 고세대 라인이 되는데요. 일단 신규 라인 내 클립룸 공사를 마무리하고 OLED 유기재료를 디스플레이 화소로 만드는 데 필요한 증착기를 반입했다고 합니다. 연내 주요 설비들을 설치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인 양산 체계에 돌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OLED 관련 종목들 최근에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덕산 네오룩스나 HB테크놀로지, 힘스, KC텍 같은 종목들이 또 삼성 쪽 라인으로 해서 있으니까요. 함께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에코프로가 올해 포항 캠퍼스를 중심으로 국내에만 약 1조 2천억 원의 투자를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포항 전구체 공장 증설에 6,900억 원을 투입하고요. 양극재와 수산화 리튬 공장 증설에 3,200억 원, 1,600억 원, 산업용 가스 생산에는 100억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서 올해 상반기 가운데 계열사 에코프로 EM의 하이니켈 양극재 생산 공장 캠A, 그리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수산화 리튬 공장 LHM2,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전구체 공장과 황산화 공정 건설을 마무리한다고 하는데요. 에코프로는 이를 통해서 포항의 영일만 산단 내 16만 5천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하고 있는 4캠퍼스를 완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여기 구축이 완료가 되면 포항 캠퍼스는 연간 양극재는 27만 톤, 전구체 11만 톤, 수산화 리튬 2만 6천 톤을 생산하는 대규모 2차 전지 산업단지로 도약하게 되는데요. 2020년부터 조성을 시작했던 포항 캠퍼스 지금은 4개 사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올해 투자 금액을 포함해서 포항 캠퍼스에 투입되는 총 투자액은 5조 5천억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에코프로 그룹주들 한 번 더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까지 함께 묶어드립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그런 뉴스들 6가지로 함께 체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